네, 안녕하세요. 성장생구민 송경입니다. 오늘 화요일 주하영 대표님과 함께하는 피파리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은 타로마스터 정회도님의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이제 수업을 하였습니다. 네, 사실 이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은 이제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PCM 추천도서로 이제 목록에 올려져 있던 책인데요. 그때 읽을 때랑 그리고 25년도 8월 12일 현 시점에서 읽을 때랑 굉장히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이거를 또 해석을 지금 현 시점에서 경험을 가지고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낀 거는 이쪽 부분이었었어요. 현재의 관점의 변화가 과거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네. 예전에는 제가 17년 동안 주부로 있으면서 이제 경제 활동을 제가 안 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이 책이라는 걸 읽으면서 나는 자산 같은 사람인가 부채 같은 사람인가 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뭐 남편한테 부채 같은 사람이었더라면 지금은 내가 자산 같은 사람으로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서스럼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제가 부채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일단은 제가 경제적인 활동을 안 했기도 했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들은 사실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주부들은 가정일을 하고 또 뭐 설거지, 빨래, 음식 이런 것들이 사실 매달 남편들은 따박따박 정해진 월급을, 그러니까 영업직이 아닌 이상 정해진 월급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사실 주부들은 정해진 월급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월급으로 환산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게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사실 티도 안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어찌 보면 또 자존감도 낮아 있는 상태였고, 그 기준이라는 건 뭐 본인이 평가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평가할 수도 있지만 어떤 모든 집안에서의 어떤 전업주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 어쩌면 또 남편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었고, 어쩌면 내가 저 사람한테 부채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 내가 어찌 보면 저 사람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게 더 나은 방법,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자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혼을 하고 지금 현재 다시 PCM에 들어와서 1년 7개월 동안 함께 하면서 조금씩 그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 그리고 단어들이 들려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밖에서 나누고 이렇게 유튜브로 나누고, 이러한 저의 행위들이 저의 자존감들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자산 같은 사람으로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자산 같은 엄마가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딱 확정 지어서 말하기보다는 옛날에,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지금에 와서 그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반성도 하고,
아, 그래, 그래도 내가 그런 일은 내가 잘했지.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인정해주고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또 이혼을 안 했더라면 아마 모르고 알아채지도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요. 어쩌면 제가 이 이혼이라는 걸 하면서 다양한 또 경험을 제가 노출을 하고 있으면서 알아가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글쎄요, 너무 생각하는 게 또 다르기도 했고, 근데 그 또 생각하는 게 다르기도 했다라고 또 확정 짓기도 못한 게 워낙에 대화를 잘 안 했었고, 대화를 하면 싸우니까 그냥 회피하게 됐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서로 조금 더 오픈마인드로 노력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것들이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어리석은 건지도 몰라요. 왜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었던 그 과거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거를 다르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 이게 어찌 보면 내가 이 이혼이라는 것도 서로에게 사실 서로가 잘 살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을 한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알아가고 있고 이것이 어쩌면 저한테는 운의 알고리즘을 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또 PCM이라는 또 교육에 다시 돌아오고 1년 7개월 동안 함께 하면서 또 아이스강 대표님과 또 코칭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게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그게 참 요즘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안 게 어디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가 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하영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노력 곱하기 운이 운명이다. 근데 노력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거를 노력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모든 책들이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태도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도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확연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도 곱하기 운은 운명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 태도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는 이제 주제 파악이라는 거예요. 나의 위치 파악.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꼬라지 상태를 잘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만큼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만큼 너보다 밥을 더 많이 먹고 너보다 더 많이 배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잠을 자도 얼만큼 더 잤고, 내가 너보다 밥을 먹어도 얼만큼 더 많이 먹었고. 근데 그만큼 나이 값을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왜 나이만 먹는다고 그래서 왜 우리가 성숙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나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사실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어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참 없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먹어서 배움도 안 하죠. 그리고 주제 파악이라는 걸 안 해요. 당연히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늘 인간은 내가 이만큼 뭐 성장하고 이만큼 위치에 오르고 이만큼 돈을 벌고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냥 지금 아이스강 대표님을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저런 인지를 하시고 저런 관점을 보실까?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봐내는 눈을 갖고 계신데, 근데도 아직도 주제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누구보다 겸손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심지어 아무것도 배움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제 파악이라는 거를 안 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왜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 로또를 사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정말 주제 파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신의 위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하영 대표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줌인, 줌아웃. 줌인을 했을 때에는 결국엔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우리가 장애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온전한 사지가 다 멀쩡하게 다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줌아웃은 멀리 저기 우주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그 먼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공기 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기 중에 저희 먼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나마 뭐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비쳐야 먼지가 이렇게 떠다니는구나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만큼 저는 지금 이렇게 공기 중에 먼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정말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 정말 우주에서 보면 정말 먼지 같은 존재?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그러니까 욕심도 많고 그런 식으로 너무 불평불만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좀 숙연해진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출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출석이, 저희는 이제 줌 수업을 해요. 줌 수업을 하는데 화면을 켜고 안 켜고의 차이가 정말 굉장합니다. 저희 수업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그냥 입 꾹 다물고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이런 이제 책이 주어지면요, 발언권을 주세요. 5분 안쪽으로 내가 세바시 이런 데 나와서 나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 극도의 긴장감이라는 게 물려오면서 근데요. 그 긴장감이 있지만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로요. 굉장한 저희가 수혜자예요. 사실 이런 게 없고 그냥 듣기만 한다면 성장이 절대 없거든요. 진짜로 없고요.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표현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요. 근데 정말 긴장은 되지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누구나 다 한 명씩은 다 걸려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하고 나는 어떤 인사이트를 남길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줌을 키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발언권이 당연히 주어지지 않죠. 근데 이제 줌을 킨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이제 발언권이 주어지고 나의 이제 인사이트를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줌을 정말 뭐 아프지 않은 이상은 저는 출석을 그냥 이게 저의 그냥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어찌 보면 저의 원칙, 이 수업을 들음에 있어서 그냥 저의 그냥 화면을 켜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서 정말 뭐 줌을 끄고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정말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거나 뭐 그럴 경우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줌을 켜고 수업을 듣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줌을 켜고 수업을 듣는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경청인데요. 경청이라 하면 사실 저도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 사실 이 경청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대로 경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집중도 잘 안 되는 환경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정말 이 경청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경청을 잘 해야 또 질문도 또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저도 자영업 사장님들 만나면 그러니까 저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경청을 잘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경청을 잘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되게 그 속성을 또 우리 대표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그 속성을 또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그냥 무늬만 경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청을 하면 그 경청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경청이 힘들고 잘 안 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제 좀 의식을 하고 경청을 하니까 그 경청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매듭을 지어버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이 했던 그 무수히 많은 말들 중에서 이런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가 그 안에서 또 탁탁 걸려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경청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청은 책을 읽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책을 읽으면 누가 이 작가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걸 읽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작가의 그 말을 경청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아이스강 대표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책을 읽는 거는 경청을 하는 것이다. 굉장한 철학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 말 그대로 말이 제일 의미가 없다고 하세요.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네,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 행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뭐 진짜 두들겨 맞고 올 때도 있고, 와, 오늘은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났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오늘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네. 아, 오늘 좀, 오늘은 좀 하기 싫은 날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정말 그거 있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날? 아니야. 그래도 그냥 많은 양을 못할지언정, 그래도 나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제가 느꼈던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온 날에도 한 분, 두 분 정도는 제가 기억에 남고, 아, 오늘은 참 미팅이 좋았다 할 때도 있는데, 아, 오늘 같은 날도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아, 그분을 만나러 가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오늘 만나러 가자 하고 갔는데, 되게 좋은 또 미팅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 얻어지는 어떤 그 무언가 이득이 있어요. 그 이득이,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행동으로 임해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아, 그래, 너 그래도 움직였어. 그거에 저 자신이 되게 기특하고 뿌듯하고요. 먼저는 저 자신에 대한 뿌듯함,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그거를 칭찬해주면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갔을 때 또 뜻밖의 어떤 그런 좋은 느낌의 또 미팅, 그런 것들이 다 이 실행 안에서 얻어지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내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인내가 굉장히 장시간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사람마다 그 경험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내를 조금 항상 그렇게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당장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그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속에서 운으로 어떤 좋은 인연도 만나고, 또 계약도 성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인내를 하는 그 시간 안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익이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현재로는 보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서 보험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 만나면서부터 제가 보험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오늘도 놓쳤던 게, 제가 돌아오면서 놓쳤던 게, 내가 이 보험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저는 그 사장님이 궁금하고 그런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 도중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익이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그런 자영업 사장님들한테 나눔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나눔 중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익이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귀인을 끌어당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귀인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개인 파워죠. 네. 개인 파워를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면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다 동물적인 직감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인맥을 위로 쌓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 PCM 안에서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 의해서 좀 꾸준히 길게 보고 가다 보면 저라는 사람도 이렇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이 책만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오늘 나눔한 것이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되나? 아마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고 여기에서만 그냥 끝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끝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서도 신기한 건 이 PCM적인 언어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그것 또한 너무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나눔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